전쟁이었던 6.25 전쟁. 그래서 북한에서는 또 6.25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대우가 또 어떤지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전쟁 노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쟁 노병들은 훈장도 뭐 해마다 계속 이렇게 수여하고, 그리고 훈장, 뭐 1급 훈장 뭐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을 받아서, 우리 네네. 공무원이라든지 뭐 군 출신 분들도 그렇게 연금 받아서 사시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600공수라는 이제 제도가 뭐냐면, 아무리 일을 내가 그 연료보장이라 하는데 북한은 정년퇴임을, 네.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도 따박따박 600공수가 뭐냐면 돈 600원에 네. 그다음에 하루에 600g씩 식량 공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급들이 되게 되면 과거에는 그걸로 충분히 살았죠. 네.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데 600공수가 살아있는데 지금 그 600원 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쌀 1kg도 못 사는 거예요. 쌀 2kg가 5,000원이에요. 600원을 가지고 뭐 하냐? 장마당에 가게 되면 콩알사탕 있죠. 콩사탕 여수알을 살 수 있어요. 어지간히 한 달 동안 그 콩사탕 여수알 가지고 쪼아 먹어야 돼요.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우는 뭐 훈장만 달아준다. 그 훈장 뜯어먹고 살아요? 훈장만 주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시고 매달 그래도 조금씩 배급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대우는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네. 그런 복지라든지 네. 보장이 조금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과거에는 참 좋았어요. 600원 가지고. 근데는 네. 그러면 야매로 다 사야 되게 되면 그 보장도 올려야죠. 그쵸. 근데 나라가 못 사니까 그것까지 못 하는 거예요. 북한은 텅텅 비었는데 그 돈만 있으면 계속 핵미사일 만드는 걸 미친 짓거리만 하니까. 맞아. 다들 좀 어려운 현실에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이제 국방력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점이 조금 다를까요? 북한의 국방력은 아직도 그 6.25 때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뭐 핵미사일 빼고는 재래식 무기는 네.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는 무기 지금 보여주기식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나 뭐 새로 신무기 뭐 생산하고 뭐 개발하고 하지만 일반 군인들한테는 아직도 구형 그때 6.25 때 소련에서 들어온 그런 구형의 무기로 그 훈련하게 하고 그 훈련하다 보면 그 잘못 터지고 총알이 잘못 나가고 폭탄이 잘못 터져가지고 군인들이 죽는 횟수가 너무 많고 그렇다 해서 그 죽은 군인들한테 무엇인가 보상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사하고 전사증 하나 집에 종이장 하나 전사증 하나 날아가면 끝이고 그런 뭐 국방력이라고 해도 제 동생도 그 군대에서 군사공무를 했는데 네. 감자 3알 먹고 하루를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먹을 게 없고 그런데 그 한참 먹을 게 없다고 해도 애들은 한참 먹을 나이인데 그 먹을 나이 때 그 애들한테 감자 3알을 끼리에다 준다는 거는 애들한테 그냥 굶어서 죽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오고 머리가 새노랗게 그냥 빠져서 그냥 포실포실한 그런 애들 머리 숙이면 뒤에 뼈가 이렇게 뚝 올라와요. 근데 한 번 제 동생한테 가서 면회하느라고 갔는데 나는 제 동생이 아닌 줄 알았어요. 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군대 나갈 때 살집이 있어서 옷도 그냥 보기 좋게 나갔는데 옷이 헐렁해가지고 누나야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내 동생이 아니라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훈련시키고 또 먹이지도 않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강행군 훈련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막 죽어나가고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제 동생은 그래서 그렇게 영양이 허약한 애들이다 보니까 그 군대 생활하는데 보장이 없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결핵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도 결핵이 걸려서 6년 만에 원래 북한은 10년, 13년 이렇게 10년 복무를 해야 되는데 6년 만에 결핵 환자가 돼가지고 감정제대로 제대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방력이라고 하면 북한의 그 국방력은 무슨 국방 그냥 사람을 그냥 몰아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네 북한 정권의 그 김부자들을 자기네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방어막으로 인간 방어막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세워놓고 무자비하게 그냥 훈련시키고 너네는 결사홍해라 자폭정신에 우리 위해서 너 죽어라 하고 시켜만 넣는다 보이지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처럼 얼마나 그 뒤에서 빵빵하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밀어주고 네. 그 많은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돼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제가 아들을 여기 데려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아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애기 때문에 군대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또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친구들이나 부모들이 군대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TV 방송에서 보여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을 보고 나는 무조건 군대 가겠다. 자기는 무조건 군대 나가서 이 좋은 나라
엄마가 나를 데리고 온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난 군대 가야 되겠고 또 꼭 통일이 돼서 북한에 있는 나의 이모, 삼촌들, 내 사촌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군대 가겠다 하는데 너무 대견스러운 아, 거예요. 되게 멋있다. 오, 진짜. 그래서 그 가만 보면 아들도 멋있는데 제가 잘 키웠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 북한의 군 출신 분들이 그 네. 여기 대한민국의 군인들 대상으로 강의도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소도 먹어야 밭을 간다고. 음. 예. 군인들이 이제 그 저기 옷에 그 군복이 맞아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제 동생이 우리 호주근했대. 이제 그만큼 살이 빠졌다는 거. 못 먹어가지고. 네. 못 먹은 애들이 자기 몸 혼자도 견디기 힘든데 그 총 한 10kg 가게 된 총을 아유, 어떻게 둡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던 군인들 대다수가 다 10년을 그렇게 군사복무 고생하면서 했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 군인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점심 그 짬밥이라고 하는데 식당 가서 먹는데 야, 이 중앙당 가부보다 더 많이 잘 잡습니다. 내 북한군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군사복무 20년 더 하겠습니다. 예. 네. 먹는 데서 이미 그쵸. 북한은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저기 뭐죠? 핵에 네.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 핵만 포기하면 북한 주민들 전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지원해준다는데 그걸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자기네 정권이 그 독재가 무너지니까. 그래도 국방을 조금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먹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남한에서 그 쌀도 보내주고 그랬었던 시절이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다 쌀을 여기서는 그 공급해주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장마당에 나가서 사 먹었어요. 왜냐면 그 쌀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제일 배고픈 고생을 하는 게 누구들이라고요? 군인들. 네. 군인이 강해야 나라가 강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쌀이 군인들한테 가요.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대놓고 말해요. 남조선에서 장군에게 바친 진상품이라고. 네.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 병사들 그 몫으로 그 쌀, 그다음에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빼내고, 중대장은 중간중간 빼내고, 소대장은 소소하게 빼내고, 소소하게 그 빼다가 장마당 내다가 파니까 우리는 그걸 사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는 있어요. 식량이 풀리니까 우리는 간접적인 효과요. 효과 싸게 사 먹을 조금, 수 있는 조금 네. 싸게. 식량이 한꺼번에 많이 풀리니까 그런 뭐 혜택은 네. 있었었어요. 그래도 네. 그렇게 폐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네요. 남자친구 면회 갔는데 남자친구 네. 못 알아갈 정도로 1년 만에 딱 뼈가 시려가지고 뼈다귀다가 가죽 네. 딱 씌워놔봐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그쵸. 그래가지고 네. 장군님 충성하라고 그러고 제 남동생도 10년 군사복무하고 딱 왔는데 네. 그때 김정일이 아마 사망하기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살이 쭉 빠져가지고 무슨 병 걸려가지고 어디 연단에 나왔는데 자기 아들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오는데 제 남동생이 그러더래요. 야, 장군님 왜 저렇게 수척해지셨을까? 금방 제대하자마자 네. 장군님은 나보다 더 오래 사셔야 될 텐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야, 이 뭔 소리야? 야, 장군님 나이 몇 살이고 니 몇 살이야? 아무래도 니 뒤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북한군은 그렇게 배를 고프면서도 10년 동안 훈련만 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일만 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정치 사상 교육을 빡세게 받다 보니까요. 네. 정신적인 기형아가 돼서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 배고픈 이 정신적인 기형아들을 우리가 좀비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정말로 소중하다 그러면 그들부터 철벽같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노력하고 항상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6.25와 동란 같은 그런 아픔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가 자유와 안보 지킴으로써 해야 할 일에는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자유검 북한 땅에서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잘 알기에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며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신 우리 6.25 참전 용사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가수로서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알리겠습니다. 정말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MZ 세대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6.25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MG이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눈을 떴더니 대한민국이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평범한 일상인 그 하루하루를 얻기 위해서 평범하게 누리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다 보니까 가끔은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는데 정작 꿈속에서 우리 노래 가사말 있잖아요. 꿈속에서라도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근데 정작 꿈에서 제가 고향을 가 있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그만큼 무서운 악몽이 없는 거예요. 한 노래 가사말도 있는데 정말 꿈속에서도 어머 나 왜 왔지? 꿈속에서 어머 나 왜 왔지? 나 왜 왔지? 나만이 좋아하는데 나 미친 거 아니야? 어머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어. 어머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다 딱 깨어났을 때 그게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꿈이라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와 이렇게 목숨 걸고 찾은 대한민국이 나한테는 정말 소중 같구나. 네. 그래서 우리 또 6월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MG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아랫동네 이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땅에 낳아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감사하라. 대한민국 국민님이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소중할수록 우리 안보 또한 소중히 여기고 네. 안보 집고체 더욱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6.25 관련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네, 저는 6월이면 늘 가수니까 6월달 되면 우리 위호 참전 용사님들의 그 아픔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해서 제일 1순위 노래가 비목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비목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분들의 참전 용사분들의 눈빛을 보면 그분들이 그 청춘을 그 전장터에서 옆에 자기 전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그 상상을 하시는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눈빛을 교감하면서 노래 부를 때 이 좋은 대한민국을 이분들은 정말 피땀을 흘려서 지키셨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지 않았지만 우리를 이 사람들이 지켜주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저도 가수이기를 떠나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기에 우리 아들이 이 분들의 대를 이어서 뭐 혈육만 대를 잇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참전 용사들의 이 헌신, 청춘을 바친 이 헌신을 대를 이어서 우리 아들도 이 좋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안보 지킴으로 너는 앞장서서 일선에 너는 서야 된다 네. 하는 말을 해주고 싶고 다시 한번 6.25 참전 용사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지만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게 되면 튼튼한 안보만이 감히 저 북한에서 깡패 우리들이 네네. 쳐들어올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안보 지킴이 우리 자유총연맹 전국의 회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일을 하시는 우리 안보 지킴이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6.25 전쟁과 호국 보훈의 달을 주제로 한 이번 이야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숭고한 희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윗동네 이야기 2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